네, 오늘은 10월 15일 한 달에 반이 갔는데 일은 별로 못했어요. 비가 계속 오다 말다 오다 말다 해가지고 아무튼 어제는 하루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완전 제거는 하루 보고 일 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하루 이제 뭐 창문 두세 개를 보고 제거를 하고 시공을 했는데 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어제. 근데 칼블럭을 안 봤는데 비가 와버리면 진짜 절단나는 상황이 날 수도 있어요. 밖에를 꽉 막아놨는데 제가 이제 완전히 시공을 해가지고, 근데 비가 와버리면 그 물이 밖으로 나가던 이 실리콘이 들떠서 나가던 것도 못 나가고 다 들어와 버린단 말이죠, 안으로. 그러니까 칼블럭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에는 이제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음날 비가 안 온다 이래버리면 하죠. 근데 그날 어제 저녁에 몇 시부터 비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일을 다 못 마칠 수도 있고, 만약에 마쳤어도 칼블럭을 못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 제거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덧방 같으면야 그것도 양심적으로 하는 덧방도 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칼블럭 때문에. 칼블럭이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어제 쉬고 오늘 이제 또 오전까지 비가 왔으니까 못 갔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비가 그치고 급하게 이제 오후에 옥탑방 2개 그 일이 들어와가지고, 옥탑방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후로다가 비가 없기 때문에 하다가 뭐 늦게까지 할 수도 있고, 비가 없으니까 어제는 늦게까지 못해요. 언제 비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10월달에 돈 번 게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부지런히 한 푼이라도 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12시 50분이니까요 도착하면 한 1시 반 정도 될 거고요. 일 시작 한 2시에 해가지고 늦게까지 해서라도 끝내야 돼요. 그래야 벌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반인 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버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돈 벌 것 같으면은 아무나 다 해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인들은 아무나 다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건 진짜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번 제거되어 있는 거 다 찍어달라고 하시고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이 대한민국에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원래 저 한 명밖에 없었고, 요새 전구간을 보여준다 싶으면은 이제 서울 경기의 우한 코킹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계속 10년 가까이를 해오다가 이제 2군데가 된 거예요. 2군데. 그 외에는 어디 부분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는 부분 한창 두창 이런 거는 절대 믿어서도 안 되고 신뢰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하면 다 보여주죠, 저처럼.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왜 안 보여주겠어요? 아무튼 부지런히 가볼게요. 일단은 한 푼이라도 이번 달 벌어야 돼요. 7월달, 8월달 거의 번 거 없이 놀았죠. 9월달도 뭐 버는 거 없이 놀았죠. 늦더위까지 와가지고 거의 9월달까지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10월달도 지금 10월에 반이 갔는데 진짜 돈 100만 원도 못 벌었어요. 어떻게든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가볼게요. 오늘 견적 보러 와달라는 곳이 어제 오늘 엄청 많았는데 안 갑니다. 내일도 와달라는 곳이 많아요. 비가 오니까. 내일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견적 보러. 그리고 오늘도 비가 오는데 그 견적 보러 갈 수가 사실 있는데, 가봐야 시간 낭비, 돈 낭비, 기름 낭비란 말이죠. 가봐야. 그러니까 이 견적 보러는 거의 안 갑니다. 견적 보러 가면 뭐 몇만 원에 이렇게 일을 시키려는 사람들도 많고, 아무리 그래도 기름값 가지고 일을 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그러니까 이 완전한 착각을 하고 부르니까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가도 뭐가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가 부담스러워. 그게 이제 이 빗물 누수라는 게 거의 하나가 이제 원인이다 싶어도 다른 변수가 또 있을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막 나중에 사기꾼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누수 탐지를 부르라 그래요. 누수 탐지. 그래서 코킹 필요하면은 저를 부르라. 그렇게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편해졌어요. 전에는 이제 끝까지 책임을 져주려고 많이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괜히 사기꾼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진 않죠. 견적 보러도 거의 안 갑니다. 가봐야 솔직히 뭐 비가 막 쏟아붓는데 당장에 어떻게 해달래요. 그냥 비 쫄딱 맞고 진짜 그것도 돈 5만 원 주고 일을 시키려고 해요. 줄 타고 일하는 창문 하나 한다고 발코니 있는 창이란 말이죠. 발코니가 있는 주방창이 아니고 그거를 5만 원 갖고 시키려고 해요. 5만 원. 아니 그럼 견적 보러 간 가격도 안 되는, 그 기름값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이런 분들은 정말 어떻게 세상을 살아온 건지 의심스러워요. 표 좀 뽑았고요. 아니면 돈 5만 원에 이렇게 일 시키려는 분들은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궁금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길래 피스 나사 뭐 하나 박는 것도 아니고 피스 하나만 박아도 요새 5만 원이라 하던데, 출장비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돈으로 줄 타고 일하는 이런 거를 시키려고 할까요? 5만 원, 10만 원, 뭐 15만 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런 분들은
그 코킹 진짜 전문가 말고 가짜죠 소위 그런 곳을 섭외하세요. 이 돈 아깝고 기름도 비싼데 기름도 아깝고 돈도 못 버는데 제대로 일한다고 왜 저한테 제가 무슨 끌뱅이도 아닌데 끌뱅이인 줄 알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 왔습니다. 이제 주차하고요. 관리실 가서 옥상키도 받아야 되고요. 비가 왔었는데 저는 할 수가 있죠. 일단 주차를 어디 해야 될까? 여기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도착했습니다. 일단 관리실 가서 작업 신고하고 옥상키 받아올게요. 한 푼이라도 벌어야 돼요. 이번 달마저 이제 못 벌면 이제 끝장입니다. 끝장. 아 대림상용 비가 와도 전화 안 오네. 돈만 벌었어요 전단지. 혹시나 싶어가지고 한번 붙여봤는데 안되네 안돼. 처음에 전화 왔는데 25만원에 그럼 진짜 사기 쳐달라 소리잖아요 저한테. 하루 두 집 사기 쳐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저한테. 뭐야 사기 치는 거는. 작업 신고했고요. 옥상키 받았고요. 이제 빨리 챙겨가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옥탑을 2개 해주고 뭐를 또 땜빵을 해달래요. 찍어 발라달라고 하셨는데 땜빵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견적 봐달라는 거는 안 가요. 시간 낭비 돈 낭비이기 때문에 견적 보러 가면 딱 견적만 솔직히 봐야 되고 얼마다. 다른 거는 이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원인이다 이런 얘기도 잘 안 합니다. 뭐가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뭐가 원인이다 이거는 탐지하는 업체에 의뢰를 하세요. 아무튼 빨리 챙겨서 가보겠습니다. 다 챙겼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서 해볼게요. 여기 옥탑방이고요. 야 이게 이쪽까지도 샜네. 저까지도. 일단 여기로 내려왔고요. 예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밖에서 봐야 되겠네요. 예예.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쭉 타고 가는가 봐요. 여기가 많이 샜네 여기가.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샜어요 이렇게. 이게 지붕에서 오는 거면 골치 아파요 이거. 근데 거의 창틀에서 쭉 새서 옆으로 가고 이렇게. 이쪽 창문이 엄청 문제가 많았죠. 땜빵을 몇 번 했는데 다 찢어졌죠. 여기서부터 좀 타고 올라온 흔적도 일단 그거 문제 아니고 주 원인은 이거예요. 일단 이거 해보겠습니다. 일단 방검창 뛸게요. 2개요 2개 이거저거 2개. 문제는 이 창문이고요. 위에서 뭔가 젖었던 느낌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얘들이 문제가 거의 100%라면은 80-90%는 얘들 문제예요. 이끼도 많이 있죠. 근데 이동은 잘 안 떼지네 저게. 아무튼 제거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끼가 너무 많아요 양쪽으로. 그 미다시가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이 방범창 뗄 때 보니까 미다시 덩어리가 막 툭툭 떨어지네요 같이. 일단은 제거부터 해볼게요. 보시면 옥탑이고요. 옥탑 위에고 물이 많이 고였고 보이실라 모르겠는데 뚫렸죠. 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날개비가 잡혀 있지만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주인 사모님께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문해서 만약에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여기 해야 된다 이제 설명하고는 있는데 들으셔야 될 텐데 큰일이네. 이것도 예. 일단 우쪽에서 벼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있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하나가 내려와요. 이쪽으로 많이 젖어드는 게 있습니다. 옥상을 어찌저찌 좀 해주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 원인은 이건데 이 샤시가 여기도 용접부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 지금은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물이 계속 쫄쫄쫄 나왔어요 아까. 그러니까 용접부도 안 좋고 이쪽도 벌어졌네. 표가 달라면 모르겠네요. 실리콘 사이로 분진이 묻었죠. 물기가 거기에 있으니까 묻은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용접부 양쪽으로 떨어진 거고요. 이쪽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은 아직 안 갈았는데 이제 갈아보면 이 분진이 물이 나오는 쪽으로 싹 붙을 겁니다. 거의 이쪽으로 많이 젖어들고요. 이쪽 모서리. 그다음에 여기 어딘데 일단은 요 문제가 있다는 거를 얘기는 해야죠. 일단 저거는 지금 말리지 못해요. 계속 젖어 나오니까 말리지 못하고 일단은 주말에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임시적으로 해놓고 주말에 제대로 하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똑딱하게 하고 갈랬는데 안 돼요. 그 싱글에서 젖어드는 게 마르지가 않네요. 일단 관리실에 얘기했고요. 저기가 제가 그때 해보니까 싱글 위에 너무 실리콘이 많이 들고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프라이머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금액이 올라갑니다. 물론 제거하는 건 없지만 제거하는 게 없어서 저도 금방 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싱글 위에. 근데 실리콘 많이 써야 돼요. 조금 쓰면 금방 찢어져요. 근데 그 양이 선이 많아가지고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리콘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싱글 쪽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만한 돈을 내셔야 되는데 안 내시려고 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예 안 하는 거죠. 지금 집 아니고요. 창문을 일단 열어놔야 돼요. 여 밖에는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옥상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 용접부 따라가지고 밖에 거 분진이 쫙 붙어있어요. 용접부 벌어졌다는 거예요. 저거 떼워야 됩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 놓을 거예요. 자, 주말에 마무리하러 올 때 저거 다 떼우려면 창문 열어놔야 돼요. 자, 아무튼 밖에 나가서 땜빵을 좀 해놓고 주말에 오겠습니다. 지금 사모님이 많이 좀 당황해 보셨나 봐요. 저분처럼 의심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일을 하는 거를 의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봐야 됩니다. 눈으로. 제 일하는 거 이제 보시러 가셨는데 지금 관리실 저 옥상에 실리콘 쏘러 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어디로 유튜브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아드님한테 저 얘기해서 보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바닥이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무조건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눈으로. 저는 눈으로 다 보여주죠. 그렇게 해야 돼요. 많이 당해보셨나 봐요. 일단 물이 많고요. 이 샤시 바닥에 뭔가 의심스러운 자국도 나왔네요. 일단 말려가지고 지금 여기가 문제거든요. 여기 저 와꾸를 떼우고 가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지금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옥상문 열어놓고 제가 주말에 와서 마무리할 거고요. 근데 금요일날 또 비가 와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조치를 해놓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요일날 똑같이 되죠. 똑같이. 아무튼 저 부분이라도 떼어놓고 갈게요. 일단은 담배 하나만 피고요. 지금 120동에 그때 제가 삼층한 거 요 앞전에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했죠. 그것도 지금 젖어 있을 때 가서 확인 좀 해봐야 돼요. 어디서 물이 새는지 일단 제 눈으로 봐야 되겠어요. 왔으니까. 일단 2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4층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단 말이죠. 시래기 그쪽이 아니구나. 그 반대구나. 맞나? 일단 가서 봐야 되겠어요. 일단 여기는 이 싱글 부분만 해결되면 100% 잡히는 거고 천천히 코킹만 해도 솔직히 안에서는 잡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와꾸 이렇게 깨진 거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저런 걸 확실히 하려면 이렇게 비온 직후에 와서 봐야 돼요. 근데 매일 쫓아가서 뜯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해야죠. 안 놓치고. 저런 거 지금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입니다. 지금 와꾸 떨어진 게 육안으로는 죽어도 안 보여요. 저게 보실래요? 요 지금 흙이 살짝 껴서 그렇지 흙을 빼볼게요. 붙어있는 것 같잖아요. 그 밑에 부분 있죠. 거기가 터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분진이 붙어요. 일로 저쪽으로 반대로. 그러니까 확실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육안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 이제 해도 안 잡힌다 이러는 건데 저런 걸 알아내려면 담수 테스트도 해야 되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하자없이 일을 해나간다는 게 이게 진짜 상상 초월로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여러분들은 뭐 다 똑같다 생각을 하시지만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케이스는 제가 비온 직후에 안 왔으면 이거 또 AS로 또 오게 되는 거예요. 또 오게. 어차피 오늘 하루에 못하고 가지만 그래서 하루에 뚝딱 하고 가는 거는 제대로 일도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절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인 모르면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잠시 잠깐 투자해가지고 확실한 원인들을 딱 알았잖아요. 근데 다른 데 AS 나면 이렇게 비온 직후 가가지고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그게 일반적인 이 AS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변수로 AS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실리콘만 찍 쏘고 문 떼면은 다 되는 줄 알죠. 그렇게 저도 돈 벌고 싶은 유혹이 항시 있습니다. 항시. 실리콘 문제 아니에요 하고 말고 싶은 유혹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요. 사실 그냥 실리콘 찍 쏘고 문 떼고 돈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힘도 안 들고 줄 타는 게 줄놀이가 일이에요. 그건. 아무튼 말려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말리고 있고요.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진짜로. 근데 이게 깨져 있어요. 분진이 쭉 붙어요. 쭉 붙어. 안팎으로 붙어요. 안팎으로. 그리고 밑으로도 벌어져 있는 거죠. 물이 여기에 고이는데 고인 물이 쑥 들어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엄청 누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안에. 그리고 이거 지금 물구멍 밑에 여기 이 콘크리트를 이 미장면을 더 깎아 내릴 겁니다. 지금 실리콘이 붙는 자리가 손가락 한 마디도 안 돼요. 요 부분이 물구멍 밑에가. 그러니까 피착면이 엄청 작죠. 그러니까 이 단을 깎아 내려가지고 넓혀줄 거예요. 일단 오늘은 지금 이 부분이 물이 줄줄 새고 있으니까 여기를 떼어놓고 갈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 와가지고 여기는 옥탑은 주말에 작업이 가능해요. 주말에 마무리를 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물이 계속 타고 내려오는 현상이어가지고 말리면 계속 젖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말려놓고 땜빵 해놓고 주말에 와서 여기 위에 물이 다 마르면 그때 마무리할 겁니다. 일단은 여기만 떼어놓고 가도 안으로 들어가는 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린 부분이 젖어들어요. 젖어들어.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고 내려오고 있어요. 내지 안으로. 아무튼 이 안쪽은 다 마른 것 같고요. 두 번째 거는 일단 두 번째 것도 해주는 게 좋은데 거기까지는 비가 들어가거든요. 일단은 이걸 해놓고 보겠습니다. 일단 해놓고 저 안쪽거 말리고 그러고 갈게요. 요거까지만 해놔도
거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잡혀요. 일단 임시적으로 땜빵을 좀 여기저기 해놨고요. 내일 모레 와서 또 뜯을 겁니다. 다시 다 뜯어낼 거예요. 지금 비가 금요일날 제가 내일하고 모레는 그 창원에 지금 한 2주 밀렸어요. 계속 비 때문에. 거기 무조건 해줘야 되고요. 아랫집으로 새고 있어가지고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거기 급한 거 해놓고 다시 부산 쪽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테리어 세대가 있는데 거기 변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일단 제가 이거 지금 비가 또 오네. 일단 이거 철수해가지고 그 집부터 갈 겁니다. 어떻게 새는지 일단 확인할 거예요. 비랑 관계가 이시 샌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일단 그 집이 지금 코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코킹이 그 우레탄 믹싱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 집이. 그러면 3투압이 있습니다. 우레탄에. 3투압이 이제 우레탄이 물을 빨아먹어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가서 한번 유심히 보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는 창원에 무조건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인테리어 세대가 무슨 변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자유롭게 찾지를 못해요. 아무튼 없을 수도 있는데 4층까지 조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솔직히 일단 그 집부터 가볼게요. 어떻게 새는지 확실히 봐야 되겠어요. 대충 바쁘니까 인테리어들이 그거 보고 대충 보고 나왔어요. 진짜 잠시 잠깐 그냥 새는구나 이것만 보고 어디서 새는지는 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가서 그것부터 확인하고 이제 진짜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요. 원인부터 일단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 일단은 빨리 다시 챙겨서 가보겠습니다. 저 우동이에요. 지금 비가 또 오네. 빨리 가볼게요. 네, 이제 보러 왔습니다. 4시 17분이고요 옥상에서 물건 다 가지고 내려와서 보러 왔어요. 지금 2층이 인테리어 세대고요 3층을 제가 저번 주인가? 저번 주인가? 하여간 외부 코킹을 했고요. 근데 지금 비 새는 게 똑같이 새고 있고요. 그리고 비랑 관계 이시 물량이 어제 비가 왔으니까 오늘 더 많이 새겠죠. 이런 데이터를 모아야 돼요. 그래야 유추할 수가 있고요. 3층은 내부적으로 누수탐지 분들이 왔다 갔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배제를 일단 하고요. 일단 외부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비 양과 관계 이시 물량이 그런다 하면 주차할 데가 없네 무아래로. 아무튼 외부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지금 저기 인테리어가 퇴근했겠는데 4시 18분 저는 6시 7시 막 늦게 어쩔 때는 8시 9시 가는데 인테리어 일 하시는 분들은 급한 경우 아니면 4시면 다 집에 가요. 일단은 문이 안 열려있으면 또 언제 전화해가지고 또 언제 하겠어요. 그냥 저도 가야죠. 한번 볼게요. 작업은 하고 있네. 아닌데? 딴 집인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걸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떨어지는지만 보면 되는데 골치 아프네. 아무튼 내부 누수 탐지가 왔다 갔는데 물일 양이 똑같다. 더 많다. 이러면 2층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한번 보는 것도 어렵네. 지금 4시가 넘어버렸으니까. 저는 퇴근이 일을 엄청 늦게까지 막 풀로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딴 사람들은 안 그래요. 편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만 죽어라 일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로프 타서 실리콘 쏘고 못 된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덧방 치는 것보다 10배 이상 더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동력이 엄청나죠. 그걸 비교하면 일 못 해드립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를 하니까 제가 일을 못 하죠. 저 차 나가면 대놓고 그러고 가보겠습니다. 쉽지 않네 주차하는 것도. 근데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4시 20분이면 다 갔을 거예요. 저나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지 요새 세상에 4시 이후로 일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요새는 저는 막 6시 7시까지 그렇게 일을 하지만 그런 사람이 저밖에는 뭐 거의 본 적이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노동을 하고 일당은 뭐 벌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에요. 제가 하는 일이. 근데 여러분들은 쉽게 돈 벌어 먹는 줄 알고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아무나 일을 안 받아요. 아무분들이나 일 해주기도 싫고요. 그런 분들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새 4시만 돼도 다 아무도 없어요. 가보면. 그러니까 제가 막 6, 7시까지 일하는 거 보면 딴 사람들이 깜짝 놀래. 그게 마치는 게 아니고 그때서부터 또 내려와가지고 쓰레기 줍고 줄 걷고 어쩔 때는 막 진짜 9시 10시까지도 막 쓰레기 줍고 그래요. 밤 깜깜한데 거짓말 같죠? 옛날에 그렇게 일하니까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먹었는데도 막 골병이 벌써 들어버린 거죠. 남들처럼 일해야 되는데 초능력을 발휘해서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일을 해오니까 사람이 못 버티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저거 봐야 되는데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영상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샤시로 떨어지는지 천장에서 떨어지는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게. 계세요? 아무도 없어. 계세요? 다 갔어요. 4시 이후로 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없어. 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고 싶은데 언제 전화해가지고 또 언제 들어가서 보겠어요. 그냥 가야지. 힘들어. 아무튼 그때 3층을 할 때도 일을 너무 우습게 하니까 제가 정보를 얻고 싶어도 정보를 못 얻는단 말이죠. 그럼 제 할 일만 하고 가야 돼요. 실리콘만 하고. 다른 문제가 있든 말든 관계없이 제 할 일만 하고 가야 된단 말이죠. 비가 새든 말든. 제가 일을 하면서 비를 잡아주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쉽게 생각하고 계좌뿐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저도 실리콘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저긴데 저기를 지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기 여기 뭔가 좀 떨어진 것 같죠? 일단 저걸 일단 저기 천장으로 떨어지는지 샤시로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피스 자리로 떨어지는지 위에서 타고 내려오는 건지 이쪽이다 이쪽 저쪽이 아니고 이쪽이네 이쪽 헷갈려 아무튼 안 도와주시면 이렇게 조금 복잡한 경우에는 또 특히 인테리어 세대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된단 말이죠. 해결을 해줘야 인테리어를 하니까 그럼 저도 크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도와드리고 싶어도 제가 할 일만 하고 가는 거죠. 실리콘만 하고 다른 문제가 있어도 봐줄 수가 없으니까 도움을 안 주면 그러니까 손님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집안에 들어가서도 칼블럭을 보려고 해도 도움을 안 주면 못 보고 나오는 거예요. 비가 새든 말든. 그럼 나중에 물 샌다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죠. 계좌뿐 줄 알고. 여기도 좀 대화가 됐었어야 되는데 밑에 집이 인테리어 세대이기 때문에 확실히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집 안에서 본다고 봐도 정확히 이렇게 못 본 부분이 많아요. 짐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세입자분들 계신 집하고 주인분들 있는 집하고 또 달라요. 일하는 게 주인분들은 이제 뭘 알고 시키시는 분들은 협조가 돼요. 협조가. 그래서 제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근데 뭘 모르시는 주인분들은 일을 하다가도 그냥 온 적도 많아요. 저도 뭔가 일을 하게끔 해줘야 기분 좋아서 일하는데 진짜 택도 아닌 잡은 줄 알고 막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돈이고 나발이고 그냥 와버린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럼 그냥 와야죠. 뭐 일 못하고. 아무튼 그래서 손님을 엄청 가리는 거예요.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못 모르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 일을 확실하게 못한단 말이죠.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축도밥도 안 되게 돼요. 축도밥도. 그래서 손님을 엄청 가리고 아무 분들이나 일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무튼 저걸 보고 가면 좋겠는데 비 온 직후라 지금 비가 온 직후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된다고요. 보려면. 자, 이 늦은 시간까지 맨날 바리바리 쫓아다니면서 해봐야 뭐 돈도 안 되는 거 뭐 모르겠습니다. 이 또 도움 안 주면 저도 몰라요. 그 누수 탐지 불러가지고 탐지하세요. 뭐가 원인이다 하고 저는 제 할 일은 확실히 하고 갈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분들이 협조를 해줘야 돼요. 협조 안 해주면 암만 일을 잘하고 싶어도 하나의 빈틈으로 물이 새버린단 말이에요. 하나의 한 곳, 한 부분. 그게 이 일입니다. 대충 해도 잡히는 집이 있고 아무리 죽으라 해도 한 부분 때문에 딱 새는 집이 있단 말이죠. 아무튼 관리실 가서 열쇠 갖다 주고 집에 가야 되겠어요. 내일 창원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자야 돼요. 저도 이것 때문에 자꾸 여기 있으면 또 집에 가서 쉬고 밥 먹고 뭐 시간 없이 또 그냥 쓰러져 자야 되고 요새는 이제 나이도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가야지. 아무튼 오늘 원래 여기 올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거 어디로 새는지 보러 오기에는 기름값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단 해놓고 고사했는데 어떻게 새는지만 확실히 봐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그 한번 보는 것도 힘들어요. 보는 것도. 그래 참 죽도밥도 안 되는 게 일을 잘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또 인테리어 업자분들은 안 그런데 인테리어 세대 가면 어느 집들은 또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주는 집들이 있어요. 이 사람 내 집안에 들어오려고 하나 이래. 칼블럭 보러 들어가야 되고 그 인테리어들 다 퇴근하고 나면 4시면 갈게 그 짬 되는 날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하다 보면은 시간이 또 되는 날에 들어가서 파닥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이거 안 되니까 마지막에 깜깜할 때 청소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가가지고 그거를 또 보게 돼요. 그래 참 이 집주인 진짜 잘 골라야 됩니다. 일하려면 아무나 일 받아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아무튼 열쇠 갖다 주고 집으로 갈게요. 저 인테리어 세대 진짜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뭐 어째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3층도 짐이 많고 하니까 그쪽으로 잘 본다고 봤는데 잘 봤겠죠. 화분도 없었고 지금 물 떨어지는 게 정확히 어디로 떨어지는 것만 좀 알아도 좋겠는데 답답하네.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 처음부터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거 그 느낌이 이상해. 저거 어디로 떨어지는지 천장에서 계속 떨어진대. 본인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딜까? 떨어지는 위치가 샤시로 떨어지는지 천장으로 떨어지는지 물 양이 변함없이 떨어지는지 일단은 비랑 관계가 있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4층부터 근데 벽이 너무 깨끗하니까 3층하고 2층 사이인데 뭔가 좀 알아내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 오늘 비온 직후라 오늘 딱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아까 집에 있을 때 이것 때문에만 올 수가 없으니까 가야 되겠다. 모르겠다. 잊어버리자. 생각하면
아, 처음부터 잘 안 풀리네. 2, 3층 여기는 처음부터 안 풀려. 아. 참 희한해. 3층 아니면 2층이겠지. 이 우수관이 있었나 그쪽에? 없었는데 우수관이. 글로 갈 수 있는 거 에어컨 호수. 에어컨 호수밖에 없는데. 모르겠다 나 또. 에어컨을 트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압력 검사도 해봤고 비랑 관계가 일시 떨어졌다 하니까 물량이 더 많았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뭘 좀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막 실리콘만 잘해주면 되죠 뭐.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처음부터 이 3층이 뭐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실리콘만 잘해주면 되지 뭐 지까짓 게 뭐 이런 마인드였으니까. 첫 단추부터 뭔가가 어긋난 거예요. 어긋난 거. 모르겠네요. 이게 쉬운 집들만 있으면 좋은데 항시 쉬운 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 아프네. 머리 아파. 이게 천장으로 떨어지는지 샤시로 떨어지는지 피스구멍으로 떨어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냥 다 천장이래 다. 그럼 내가 뭐 어떻게 알아요? 뭐 그냥 실리콘만 잘해주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실리콘에 문제가 없이 떨어지면 뭐 저도 모르는 거죠. 요번에 김해 아파트 거기도 괜히 뭐 진짜 물 잡아주려고 하다가 한 100만 원은 까먹었어요. 그거 무화리집 2집 해가지고 그 이틀씩 4일 해가지고 하루 일단 10만 원도 안 나요. 10만 원. 밑에 집이 저를 불렀는데 그 부른 집이 진짜 진짜 나쁜 최악의 그거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끔뻑 속았어요. 진짜 뭘 알고 저기 하는 줄 알고. 와 진짜 못된 사람들은 표가 납니다. 표가 나. 차라리 우집 사모가 괜찮았고 제가 우집 사모한테 막 승도 좀 냈는데 돈을 너무 막바로는 덧방 돈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 안 한다. 예를 들어서 그 2집 다 털어버리긴 했는데 결국에 물은 잡아줬단 말이죠. 그리고 우집 문제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막 물 샌다고 비 오는 날 그래 또 쫓아가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원인이 해결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했어요? 그 우집 일단 한다고 하니까 제가 우집 문제 있다 해가지고 그래 또 우집을 잡아줬단 말이죠. 그래서 총 4일인가 했을 거예요. 4일. 돈도 안 돼. 4일 이래가지고. 뭐 나중에 뭐라더라? 뭐 5만 가를 또 뭐 완전히 무슨 똥개 훈련시키나 오라가라 했었고 비 오는 날에도 그 다른 문제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다 증거까지 영상으로 다 줬는데도 그래 또 가가지고 또 괜히 비 맞고 또 이걸 뜯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관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밑에를 또 뚫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위에 문제 유입을 막아야지. 유입을 막고 물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밑에 뚫는다고 밑에 뚫어놓으면 안에 가가지고 또 해야 되는데 안에 또 막아놔야 되는데 그 물 잡히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잡을 수 있는데 잡는 게 낫지. 그 다른 편법을 쓰는 것보단 물을 잡는 게 낫단 말이죠.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 하여간 무슨 실리콘 찍 쏘고 문 떼는 것만 생각하고 사람 불러놓고 마지막에 또 얼마나 갑질을 하든지 여자가 젊던데 막 그런 사람 다시 만날까봐 겁납니다. 겁나. 아무튼 요 2, 3층 골치 아프게 됐네요. 골치 아프게 됐어. 뭔가 다른 변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집주인이 사는 집이면 제가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가 있단 말이죠. 집안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근데 또 새 진집이라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이게 원인을 찾아내는 게.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일 바쁘기 때문에 그거에 매달릴 수가 없어요. 알아서 실리콘 문제 아니다 하고 저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협조를 안 해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뭐 매 그 집에 매달려가지고 몇 날 며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라도 많이 주면 그렇게 하지. 그렇지도 않잖아요. 일당도 못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 나도 못하는 거죠. 아무튼 스트레스 받네 진짜. 아무튼 집에 가겠습니다. 이게 2층 문제인지 3층 문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전에 어떤 집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대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면 거의 대부분은 우집 문제란 말이죠. 우집. 근데 나중에 그래서 우집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천장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샤시에서 떨어져요. 샤시 피스에서. 그건 그 집 문제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뭐 이 다 천장에서 물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다 천장이 아니에요 이게. 저는 뭐 천장에서 떨어지고 벽지나 페인트가 벗겨졌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벽지나 페인트가 젖거나 뭐 그랬다 하면 천장이죠. 근데 또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한 번씩. 그게 샤시에서부터 천장을 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걸 직접 가서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쫓아다닐 그게 안 돼요.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가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실리콘만 뭐 확실하게 해줘야죠 뭐. 그렇다고 영상을 보내라 하면 영상에서 그게 보이느냐? 안 보인단 말이죠. 이게 어디서 떨어지는 건지. 답답하네 진짜. 아무튼 간에 그 전에도 몇 층인지 모르겠는데 그 천장에서 물 떨어진다 해가지고 천장은 거의 대부분 우집 문제다 얘기를 해줬고요. 그러고 이제 뭐 벽지하고 이런 것도 물어봤단 말이죠. 그럼 뭐 적고 이랬다 해서 그거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집 문제의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랬더만 아랫집에서 웃집에다가 막 엄청 그러는 거예요. 막 당신네들 때문에 막 이 문제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거라고 단정지어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이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 사진하고 영상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천장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샷이 피스에서 떨어져요. 피스. 그럼 그 집 문제예요. 웃집 문제가 아니고. 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머리 아파. 그래서 또 그때 얘기했죠. 이런 경우에는 웃집 문제가 아니고 천장이 아니고 샷이기 때문에 이제 사모님 집 문제다. 그 이후로 이제 연락이 없는 거죠. 알아서 해야지 뭐. 아무튼 이 원인을 알아도 얘기를 안 해야 돼. 막 누수 탐지 부르세요. 이래 해야 돼. 약 500m 앞 신호 위반.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단속 구간입니다. 내가 뭐 웃집 문제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그 뭐라더라? 웃집 문제라고 하셔가지고 너 언제 웃집 문제라고 해서 웃집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랬지. 자기가 천장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페인트 벗겨졌냐 하니까 페인트가 얘 그렇다고 막 이러니까 그럼 진짜 천장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페인트가 젖지도 않고 천장이 젖지도 않고 샤시에서만 떨어지는데 왜 천장이 젖었다고 그럼 그 정보를 저한테 줘요. 그러니까 이 거짓 정보들을 주니까 이 주인들 말도 이게 그냥 참고만 해야지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사람들. 그 밑에 집은 아예 웃집이라는 이 가정하에 작정을 하고 저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뭐 그 천장이 젖고 그랬다니까 당연히 뭐 웃집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사진 보니까 자기 집 문제야. 그러니까 이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아니면 그 원인을 얘기를 안 해야 돼. 얘기를 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뭐 내가 그랬다고 막 덤탱이 씌우는데 뭐. 그리고 저기 또 명지 아파트 거기는 꽁으로 사람 일 시키려고 했고 관리실이. 그리고 내가 꽁으로 일을 했었을 때 그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AS가 아니고 내한테 독박을 씌우려고 했어요. 씌우려고. 와 그렇게 못된 관리실도 있어요. 그 어디 아파트라고 얘기 못하겠는데 와 그런 거 낚이면 안 돼. 절대 잘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2층이었나? 그 인테리어를 뭐 몇 억을 들여서 했대요. 평수가 크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실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집 코킹은 완전히 순 엉터리로 해놓고. 근데 그게 문제가 있었어요. EPS 몰딩이 위에 있는데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또 거의 공짜다시피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관리실 하는 태도를 보니까 이 눈치를 보니까 이것들이 내한테 그 공짜 일을 시키려고 덤벼들고 도움도 안 줘. 도움도 그 정도로 내가 도와주려고 하면 저들이 90도 인사를 내야 되는데 완전히 갑질을 하려고 들고. 그때서부터 별로 막 이것들은 해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만약에 하나라도 잘못됐을 경우 그 2층이 만약 고소를 하면 내한테 덤탱이를 씌우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못된 관리실도 있어요. 아무튼 그럼 뭐 AS 기간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일 자체를 누가 하겠어요. 물론 뭐 잘못될 일도 없지만서도.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진짜. 그 싼 걸 원해서 하자가 나면 당연히 AS를 뭐 해주고 하면 될 텐데 그걸 또 고소고발하는 사람들도 뭐 해야 된다고 하는 뭐 물어내야 되지 않은 뭐 그때 세링 카페 보니까 코킹 했는데도 뭐 물이 새서 이 뭐 코킹 업체에서 배상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데 이 코킹이 무슨 돈이라도 많이 주고 일 시켰으면 배상해 주겠다. 코킹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으면 AS 기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론 저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일을 해나가다 보면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그런 경우가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그런 경우가 낌새 이상하면 일을 하지도 않지만 그리고 거의 AS도 없지만 오늘 저 일반적이지 않아요. 오늘 지금 인테리어 세대 2, 3층이 그러니까 신경이 더 곤두서고 더 뭔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무슨 문제인지 알아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뭐 실리콘에 문제가 없는데 뭐 어쩌라고요. 뭐 알아서 해야지. 협조를 안 해주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1층으로 물이 새고 2층에서 이제 물이 새서 2층 그 뭔가 콘센트 있는 자리로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천장에 콘센트 비슷한 뭐가 있었어요. 약간. 그래서 제가 윗집을 올라가니까 그 딱 새는 게 물 쓰는 자리죠. 그 뭔가 이렇게 빨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인테리어가 돼 있더라고요. 바닥에. 근데 걔가 이제 거기서 이제 물을 세탁기도 뭐 다 호스가 꼽혀 있고 보일러도 문제가 없고 근데 그 걸레 같은 걸 빠시면서 보니까 그 벽 쪽으로 물이 스며 내려갈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물을 쓰실 때만 새는지 쓰고 새는지 아닌지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물 쓰시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주인분이 자기 뭐 그 물 쓰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거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거인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한참 있다가 AS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또 다른 업체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쿠킹을 또 면밀히 살피고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업체에서도 이제 답이 없으니까 그 웃집에서 이제 실크랙이 있대요. 실크랙. 그래서 이제 글로 내려와서 갈 수 있다 이게 된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갈아봤을 때 전혀 거기서 오는 게 없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제외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걸레 빠는 그 자리 물 쓰는 거 아니면 하수 그 PVC 안에서 깨지든가. 근데 뭐 그 물 안 쓴다고 그거 하시고 하니까 저 어떻게 하겠어요.
쿠킹 문제가 아니고 저 말고 다른 업체가 한 2군데인가 3군데인가 왔다 갔대요. 쿠킹 문제인지 봐달라 해가지고 이제 저를 못 믿으셔가지고 그랬겠지만, 근데 다른 업체에서도 이제 다 설비 뭐 이런 데서 왔다 갔겠죠. 누수 탐지는 안 왔다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일러 업체도 왔다 가고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쿠킹에는 문제가 없고 그 우측에서 실금이 있어가지고 실금으로 타고 내려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원래 또 비트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비트가 또 없더라고요. 비트가 굴뚝이에요, 굴뚝. 그 안으로 또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결로 같은 게 스며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비트가 없는 자리였고, 그게 된다면 물 쓰는 자리, 예, 우수관, 아니면 그 저거 쿠킹, 아니면 보일러, 딱 3개밖에 없었단 말이죠.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게 물 쓰는 자리 맞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 AS 안 갔습니다. 갈 필요가 없는데, 아닌데 그런 적도 있었죠. 한 번은 그 AS가 들어와가지고 갔는데 그 북박이향 쪽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눈에 보여요, 제 눈에. 지금은 이제 노안이 와서 좀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그 물어봤어요. 그 새 사는 집이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 저쪽에서 물이 나온 것 같다. 막 죽어도 아니래요, 자기가. 죽어도 내가 눈에 보이는데 물이 저쪽에서, 우수관 쪽에서 온 게. 그러니까 제가 그 아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오는지 한번 봐달라. 봐줄 수 있잖아요. 죽어도 아니래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근데 아들이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저쪽에서 물 나오는 거 맞다고, 자기가 봤다고. 그 본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 근데도 저보고 사기꾼이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럼 제가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거 막 다 필요 없고 돈 내줄 테니까 나한테 두 번 다시 전화하지 마라.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저도. 새 사는 분이었고, 저는 집주인분이 일 시킨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끝냈는데, 이제 그 집주인한테 또 전화가 와가지고, 아저씨 뭐 어쩌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승질나가지고 저도 큰 소리 냈죠. 그 우수관에서 물이 나온다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그랬더만 이제 그 해결을 했는갑더라고요. 전화가 없더라고요. 물이 이제 안 새니까 전화가 없었겠죠. 집주인분이 가서 뭐 어떻게 했겠죠. 그러다 또 한참 있다가 몇 년 지나가지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물이 샌다고. 그 새 사는 분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하지 마시라고. 내가 지금이라도 돈 내줄 테니까. 근데 그때 AS 기간이 제가 덧방은 한 2년 해준다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탕틀 문제인지. 제가 AS 한번 보고 두 번째 갔을 때 그렇게 그 안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한번 승을 냈고, 그리고 한참 몇 년 있다가 이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또 물이 샌다. 그때 아마 AS 기간 지났을 거예요. 제가 그 덧방은 싸게 해주는 대신에 AS 2년이다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죠. 그게 30평대인데 그 집주인분이 하도 돈 없다 해가지고 그 30만 원인가 해줬단 말이죠. 그때 10몇만 원 벌었을 거예요. 15만 원. 15만 원도 못 벌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차포 뛰고 뭐 줄 타고 죽어라 이래가지고 열심히 끌고 해가지고 15만 원 벌었단 말이죠. 참. 그래, 내가 그 AS 기간 지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죠. 돈 내줄 테니까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그런 집도 있었습니다. 그 우수관 문제라고 그 아들이 옆에서 봤다고 하는데도 내한테 사기꾼이라고 막 하니까 그렇게 이 앞뒤 없이 하는 여자도 있었어요, 진짜로. 그거 많아요. 그러니까 싸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싸게 해주려면 내만 힘들지. 돈도 뭐 아르바이트 하는 그 계좌부 일당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해줄 필요가 없는 게요. 그래서 오늘 저 2, 3층도 지금 절에 되면 지금 뭐 때문에 저기 하는지 원인을 알고 또 정리 안 되면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담수 테스트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자본줄만 알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뭐 일을 잘해주고 싶어도 잘 하지 못하게 만들어 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 나는 실리콘만 하고 가야지 그냥. 아무튼 그 빗물 누수가 실리콘 외적인 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무궁무진해요. 수도 없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어려운 집을 만났을 때 그게 얼마나 큰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다 뭐 이 자본 줄 알고 그러는 분들은 절대 이제 일을 안 해주려고 생각을 하는데도 항상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되는 경우가. 아무튼 간에 쉽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 제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거예요. 집주인분들을 잘 만나야 되니까. 돈을 떠나서 뭘 알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야 일도 잘할 수가 있어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생파 모르는 이 이상한 사람들 만나보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죽도 밥도 안 돼. 잘해주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잘해주고 싶어도. 아무튼 간에 집에 다 왔습니다. 오늘 막 엄청 부에 나네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빨리 들어가려고요. 아무튼 지금 2, 3층 저 엄청 신경 쓰이게 됐어요. 진짜 일반적이지가 않다니까요. 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뭐 진짜 느낌이 안 좋아요. 느낌이 이번 인테리어 세대. 그 윗집을 뜯었을 때 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물이.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가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네 진짜. 계속 물은 떨어지고 있다. 비가 그쳐도. 압력 검사에서도 괜찮았고. 주말에 한번 가서 안에 들여다 봐야 되겠어요. 뭔가 좀 알고 덤벼야 돼요. 알고.
아, 엄청 신경 쓰이네. 2층 계속 떨어진다. 그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말은 계속 비랑 관계없이 떨어진다. 비가 그치고 날이 맑았는데도 계속 떨어진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대체. 일단은 지금 보내준 영상을 다시 봐도 그게 위에서 오는 건지 샤시 틀에서 타고 천장 타고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2층집을 딱 해가지고 잡히면은 되는데 만약 안 잡힐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해보기 전에 모르고 뜯어봐야 알겠지만 더 확실하겠지만 대충은 알고 덤벼야 되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건 맞아요. 예. 한참 지나도 물이 계속 떨어진다. 근데 웃집에 들어갔을 때 웃집으로는 전혀 물이 안 샜고 밑에 뜯었을 때 물이 타긴 탔는데 밑에 집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타는 건 아니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도대체 뭘까? 아무튼 이 조금 복잡한 집이에요. 다음 주에 한번 해보고요. 안 되면 도움을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누스탐지 불러야 돼요. 제가 AS를 갔을 때 여러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이 도움을 줘야 돼요. 안 주면 저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협력을 해줘야 제가 문제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비가 그치고 한참 됐는데도 계속 떨어진단 말이죠. 벽으로 스며들었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나오고 또 멈춰야 되고 샤시 안에 든 물이 나오면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나오다가 좀 많은 경우가 많은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는 그때 한번 창원 월드메리디앙에서 그 밖을 막아놓으니까 안쪽으로 물이 계속 나온대요. 그 챔버에 물이 찬 집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챔버에서 물 하루 이틀이면 빠지니까 그랬는데 며칠이 있어도 물이 나온다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와 일단은 돈 빨리 줘야지. 나도 뭐 일을 하고 뭐 할 거 아니냐. 실리콘을 사고 그랬던 집이 있습니다. 그때는 챔버에 물이 드는 거를 제가 그 샤시를 뚫는 걸 되게 싫어요. 샤시 뚫어서 물 빼버리면 그 또 거기에 뭔가 조치를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빠지게.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그랬는데 그런 경우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흔적은 그게 아니던데. 흔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안 그러면 4층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4층까지. 4층도 지금 상태가 안 좋고 4층 위에는 또 EPS 몰딩이 있어요. 또 물론 거실 쪽엔 없지만 그 옆에 거에 있단 말이죠. 거실 거는 5층 위에 있고 엄청 이게 복잡해지면 엄청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구서동 롯데에서 그 다른 데서 하고 갔는데 물이 안 잡힌다. 그때 돈 적게 받고 창문 2개인가 잡으러 갔단 말이죠. 한 개는 막터방 쳐가지고 물구멍 밑에가 벌어져가지고 쉽게 잡았고요. 하나는 안 잡히는 거예요. 제가 그 비온 다음날 보니까 웃집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더라고요. 그 웃집을 또 했었어요. 근데 또 안 잡혔어요. 이게 웃집 들어가서 칼블록도 다 떼우고 했는데 웃집 주인은 이제 못마땅한 거죠. 못마땅해. 이 계잡부가 와가지고 왜 우리 집에 이유도 없이 와가지고 일어나. 그 되게 그때 하나방수형하고 같이 갔는데 무슨 조그만 상 하나 옮기는데도 무슨 신주탄지 옮기듯이 막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해요. 그때 35만 원 받고 한 5-6번 일에 가서 어째저째 했어요. 하기는. 근데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또 그 우로 또 계속 찾아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또 그 웃집은 또 그 웃집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우창문에서 오는 게 아니고 대각선으로 크랙이 가가지고 위에 옆에 창문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그게 또 어떡해요. 그 위에 집까지 잡아 올라갔어요. 칼블록 보러 들어가기가 싫어가지고 또 그 집은 뜬금없이 또 저를 보면 또 무슨 계잡부가 와가지고 뭘 한다고 하나 우리 집에서 이럴 거 아닙니까. 그냥 안 했어요. 칼블록 안 보고 대충 보니까 좀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또 연락이 왔어요. 또 가서 또 뜯어봤어요. 했더니 위에 옆에 또 그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집은 이제 뭐가 물이 크게 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흔적을 보니까 보일러가 터진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 보일러 터진 물이 밑에 집으로 해서 대각선으로 해서 옆에 창문으로 해서 그 밑에 창문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위에 아무튼 한 그 몇 개 층을 야금야금 찾아 올라가가지고 그 보일러를 또 빨리 수리해라. 이게 말하기가 껄끄럽잖아요. 또. 그러니까 결국 하루 날 잡아가가지고 그 새는 창문 대공사 한번 했습니다. 대공사. 진짜 35만 원 받고 몇백만 원치 이랬어요. 몇백만 원치. 그래도 그 집은 그 집 주인이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정도 한 거예요. 그 위에 집들은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조치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 바로 웃집도 그런데 위에 집들은 더 협조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집 안에서만 해결을 한 거죠. 어떻게든 좀 편법을 좀 써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고요. 참 그렇게라도 물을 잡아줬으니 다행인데 그것도 또 창문 있는 데다 타일을 또 이상하게 붙여놔가지고
예, 구서동 롯데에서 그랬거든요. 아, 정말 엄청 힘들었습니다. 35만 원 받고 몇 날 며칠 가서 했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 진짜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누수 탐지를 불러라, 이 하시는 분들 하고 그냥 실리콘만 잘하고 끝내는 선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약 변수가 딱 발생했을 때 일이 어느 정도로 커질지 몰라요. 그걸 요번에 그 변수를 저번에 잡아주려고 그 김해에 무슨 아파트 거기 했다가 또 엄청나게 큰 낭패를 봤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그 일을 함으로써 엄청난 손해를 보고 해주는 건데도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고마워하지도 않아. 사람 한 번 움직이면 그게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구서롯데 집주인은 그건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실리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래도 한 번만 더 봐주시라.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내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교통비 뭐 이런 쪼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집 끝까지 해서 물 잡아주긴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다면 실리콘 문제가 아닌데 다른 문제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 하고 말아야죠. 뭐 그것 때문에 계속 손해를 볼 수는 없는 거니까요. 누구 말만 따나 그런 집 걸리면 그냥 돈 내줘불고 어느 정도 내줘불고 그냥 치우는 게 속편하다. 맞죠?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샤시를 바꾸든 뭘 해든 안 된단 말이죠. 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든 방법은 있는데 근데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 구서롯데 그 집도 타일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집주인분이 대화가 되니까 타일 때문에 그게 안 된다니까 손수구 타일을 철거했어요. 그러면 제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협조가 돼야 된단 말이죠. 집주인분들이. 근데 생판도 모르고 실리콘만 하면은 된다. 물론 대부분은 코킹이 문제가 맞아요. 근데 그 외적인 변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있는 것들이 또 많아요. 많기도.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쉽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100배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면. 아무튼 배터리 충전 저거 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와가지고 내일 일하려면 저 충전을 해놔야 돼요. 충전되면은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머리 아프네요. 머리 아파. 오늘은 영 아니네요. 진짜 그냥 주말에 해줄게 하고 안 갔어야 되나. 괜히 이것도 일 때문에 쫓아갔다가 기분만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게 어딜 가든 우리 일을 하는 사람 중에도 이제 어느 정도 파고 들어서 아는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대화가.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뭐 진짜 누구만 잘하다 하면은 뭐 다 하는 것처럼 보니까 얼마나 승질이 나겠어요. 제가 오늘도 좀 그랬습니다. 아무튼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지만 너무 이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지를. 근데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도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또 알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아는 부분을 제가 모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또 모르는 부분, 제가 모르는 부분을 그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근데 너무 택도 없이 모르면서 이제 안 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90% 이상이죠,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큰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하나만 보고 얘기를 하면 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아느냐 모르냐가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코킹 하나만 시공법만 파고 들어도 그 시공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냐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이야 이제 제가 유튜브로 시공에 대해서 많이 그냥 터트렸으니까 정보를 그냥 팍. 원래는 코킹의 기술에 대해서 눈꼽만치도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코킹의 기술을 유튜브 상이지만 그거를 퍼뜨린 거죠. 그 전까지는 알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유튜브든 블로그든. 지금이야 이제 저 때문에 정보가 많이 퍼져 나간 거죠. 그래도 다 푼 건 아닙니다. 아직도 풀 거는 진짜 중요한 거 몇 가지 푼 거죠. 아무튼간에 오늘은 기분이 별로입니다. 뭐 마칠게요 진짜로. 내일 걱정해야죠. 내일 일단 여기는 2층은 일단 뭐 주말에 가서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영상을 자세히 봤는데 경우의 수가 많이 좁혀지긴 했어요. 아무튼 다시 한번 제 차 직접 눈으로 보러 가서 한번 봐야 되고, 뜯어서 또 봐야 되고요. 그 안을 분명히 우측 뜯었을 때는 밑으로 갈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알 수는 없어요 일단. 아무튼 진짜로 마칠게요.